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병원에 다녀와도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어서 답답하신가요? 혈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혈당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치솟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올라간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잡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반복해온 식습관이 혈관과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실천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절대로 피해야 하는 음식 5가지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바꿔도 혈압은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내려가고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줄어들어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좋은 약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건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식탁 위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꼭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장 내일 아침 밥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과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여기저기서 듣지만 정작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지 헷갈려 하십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잡히지 않고 당뇨약을 늘려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생활 습관이 약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반복하는 식탁은 우리 몸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동안은 막연히 싱겁게 먹어야 한다던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정도로만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5가지를 딱 집어 드립니다. 게다가 단순히 피하라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대신 무엇으로 바꿔 먹으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제 변화를 경험한 사례입니다. 혈압이 170까지 치솟던 분이 어떻게 국물 한 숟가락을 줄여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지, 혈당이 300을 넘던 분이 어떻게 흰 쌀밥을 현미와 잡곡으로 바꿔 3달 만에 당화 혈색소를 낮췄는지,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지침을 얻는 겁니다. 한번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수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현욱 의학 컨설턴트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왜 오르내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활 습관을 하나씩 교정해 드리며 그 수치가 안정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입증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단한 원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음식이 곧 약이고 독입니다. 첫째는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속에 물이 쌓여 혈압이 오릅니다. 입맛은 괜찮다 느껴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국수, 흰빵 같은 음식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인슐린이 과로하게 되고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셋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류, 버터가 많은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 간편식에는 나트륨, 지방, 당분뿐 아니라 각종 첨가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편리해 보이지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올리는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숨은 당분입니다. 믹스커피, 과일 주스, 요거트, 디저트 속에는 설탕이 숨어 있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 대가는 혈관 손상과 합병증 위험입니다. 이 5가지 원리만 이해해도 왜 내가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조심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국물과 각종 절임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 라면, 국물, 젓갈, 장아찌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싱겁게 먹는 편이야 하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혈압을 재보면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고 어떤 분은 180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입맛이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별로 짜지 않다고 느끼지만 혈관은 매일 소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몇 숟갈만 마셔도 하루 섭취량을 쉽게 넘어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밥에 국을 말아 먹거나 국물을 끝까지 떠먹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이 습관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20년 누적되면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신장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국물을 즐겨 드시던 분들이 신부전으로 투석까지 가는 과정을 자주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2-3가지나 드셨지만 국물 습관을 바꾸지 않자 수치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도록 지도했더니 불과 2달 만에 혈압이 20 이상 내려가고 신장 기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김치는 소량만 덜어내어 물에 한번 헹궈 먹고 젓갈은 한 달에 1-2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국물 대신 따뜻한 차나 물로 입을 달래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부종이 줄고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 국물과 절임류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해 잘못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에 넣는 한 숟가락이 내 심장을 살릴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여전히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음식은 흰쌀밥과 흰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한 흰쌀밥, 국수, 흰빵, 떡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겉보기에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려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것은 안 먹는다 하시지만 사실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지수는 각설탕 여러 개를 먹는 것과 맞먹습니다. 국수 한 그릇은 밥보다도 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밥이나 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도 혈당이 쉽게 흔들리고 당화혈색소가 높아집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식사 직후 졸음이 오거나 금세 배가 다시 고파지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허기를 달래려 간식을 더 먹게 되고 결국 혈당은 더 큰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쳐버리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은 빵 대신 떡을 먹으면 괜찮다고 믿고 매일 떡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혈당은 250을 넘어섰고 손발 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떡도 결국 흰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흰쌀밥은 현미, 귀리,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혈당 수치도 안정됩니다. 국수나 빵이 당길 때는 메밀면, 통밀빵, 고구마, 단호박 같은 자연식으로 대신해 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결과적으로 덜 먹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흔드는 불씨와 같습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눈과 발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흰 쌀밥 한 숟갈만 줄여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 눈과 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밥은 흰쌀이 제일 부드럽다 하시는 가족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잡곡밥 한 공기가 약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기름진 고기와 튀김류입니다. 삼겹살, 닭튀김, 돈가스, 치킨, 버터가 잔뜩 들어간 빵과 케이크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과 장기에 큰 짐이 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에서 기름막처럼 떠다니다가 결국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심하면 협심증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튀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지방이 변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기름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주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튀김을 자주 먹는 분들일수록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보다 몇 배씩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름진 음식을 줄이지 못한 환자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니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심장 스텐트 시술이나 간 기능 저하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고기가 먹고 싶다면 기름이 적은 부위를 고르세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히려 혈관에 좋은 지방을 공급해 줍니다. 둘째,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에어프라이어, 찜기, 오븐을 활용해 보세요. 구워도 맛은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지방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도 과하면 결국 열량과 지방이 됩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혈관 속에 쌓이는 기름은 수년간 조용히 병을 키우고 결국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는 튀김 한 번을 생선구이 한 번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금세 가벼워지고 혈액 수치도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변에 매주 고기와 튀김을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즉석밥,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겉으로는 간편하고 맛있어 보여도 그 안에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가득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섞여 혈관을 무겁게 만듭니다. 또 방부제, 색소, 향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인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음식이 반복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삼중고가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공식품에 더 의존하기 쉽습니다. 밥 차리기 귀찮다고 라면 한 그릇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몇 년만 이어져도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신장은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결국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짭조름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신선한 채소나 자연식이 밍밍하게 느껴져 더 손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는 두부, 달걀, 김, 멸치나물 같은 간단한 자연식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 생선조림, 두부조림을 준비해 보세요. 라면이 생각날 때는 된장국이나 미역국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동밥 대신 집에서 지은 잡곡밥을 소분해 냉동해 두면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부기가 줄고 혈압이 내려가며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줄인 분들은 2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편리함의 대가로 건강을 갉아먹는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자연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심장과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당장의 편리함보다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길이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믹스커피, 캔커피, 과일 주스, 달콤한 요거트, 케이크, 빵, 떡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건 잘 안 먹는다 하시지만 하루 한두 잔의 믹스커피만으로도 당 섭취량은 이미 권장 기준을 넘어섭니다. 설탕이 무서운 이유는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액체 형태로 마시는 당분은 입에서 삼킨 순간 바로 혈액 속으로 퍼집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은 과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설탕은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혈액 속에서 당분이 많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은 눈의 망막이나 발끝 같은 말초혈관이 먼저 손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를 매일 챙겨 드시던 분들 중에는 발끝이 검게 변하거나 시야가 흐려져 병원에 급히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 한 방울 정도만 더해 보세요. 둘째,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살짝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디저트가 당길 때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삶아 드세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넷째,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통째로 소량만 드세요. 사과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맛은 짧은 순간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병원비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길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오늘부터는 단 음료 한 잔만 줄여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스 대신 물을 마시고 디저트 대신 과일을 조금만 곁들이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변에 믹스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버티는 분이나 달콤한 빵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끊는 것이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접시에 담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접시 반은 채소입니다. 익힌 채소와 생채소를 섞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고르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허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채소가 주는 든든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을 고르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와 달걀은 부담 없이 자주 먹어도 좋습니다. 이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어 나이가 들어도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이 대표적입니다. 정제된 흰쌀이 아닌 잡곡을 넣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잡곡밥은 처음엔 거칠게 느껴지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고 몸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국물은 건더기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국이라 해도 국물에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건더기만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두부찌개 모두 건더기 위주로 즐기면 혈압과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양념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조림이나 볶음보다는 삶거나 구운 반찬을 선택하세요. 간장이나 고추장 대신 마늘, 생강파 같은 향신채를 활용하면 맛도 풍부하고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기름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들기름, 올리브유도 과하면 결국 열량과 지방입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음 대신 찜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같은 재료로도 훨씬 가볍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접시 하나로 균형을 잡는 습관입니다.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내 접시에 담을 때는 이 비율을 지키세요.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잡곡밥. 이 원칙만 지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절반은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먹고 다음 날은 예전대로 돌아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꾸준히 이어가야 몸이 변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두세 달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혹시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같은 식단을 나누면 훨씬 쉽습니다. 주변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원칙을 함께 공유해 보세요. 나 혼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골라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조리법 바꾸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튀김 대신 굽기입니다. 기름에 담가 튀기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급격히 늘어나 혈관을 막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우면 지방은 줄이고 영양은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볶음 대신 찜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볶는 순간 칼로리는 배로 늘어납니다. 찜이나 수육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담백하면서도 속이 편안합니다. 셋째, 소금 대신 향신채입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마늘파, 생강, 허브 같은 재료가 음식 맛을 풍부하게 합니다. 입맛이 바뀌면 짠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미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설탕 대신 과일입니다. 조림이나 양념에 설탕을 넣는 대신 사과, 배, 대추 같은 과일을 넣어 보세요.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혈당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름 사용은 최소화입니다. 식용유를 국자로 붓는 대신 티스푼 하나 정도만 쓰세요. 살짝 발라 굽기만 해도 음식은 충분히 맛있습니다.
또 들기름 올리브유도 과하면 결국 지방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 속 나트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더기만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식재료는 신선하게 고릅니다. 가공된 햄이나 소시지 대신 생고기, 생선, 두부를 선택하세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건강에 돌아오는 이익은 훨씬 큽니다. 이 7가지 원칙을 체크리스트로 붙여두고 매 끼니마다 확인해 보세요. 조리법만 바꿔도 같은 재료가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도 자주 챙겨보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끼니를 걸으면 한 번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맞춰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셋째,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숟가락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와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다섯째, 체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체중은 몸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침 공복에 재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식욕이 늘어나 당과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약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은 습관들이 쌓이면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변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건강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가운데 음식 습관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아 약을 3가지 이상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늘 국물 음식을 즐기고 밥은 꼭 흰쌀밥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답답함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협심증 초기였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의 권유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잡곡밥을 선택했으며 간식은 빵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내려가 의사로부터 약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입니다. 평소 단 음료와 디저트를 좋아해 하루에도 믹스커피를 3잔 이상 마셨습니다. 혈당은 늘 높았지만 본인은 별다른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 시력이 흐려지고 발끝이 저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음료를 끊고 하루 2잔의 물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디저트 대신 무가당 요거트와 견과류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간편한 음식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잦은 소화 불량과 부종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식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끊고 대신 두부, 달걀, 생선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3달 후 그는 발목 부종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수 밥을 해 먹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 되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 손에 쥔 숟가락이 가장 큰 약이자 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는 짠 국물과 절임류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고기와 튀김 가공식품, 그리고 설탕 음료와 디저트였습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접시의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는 잡곡밥으로 구성하는 원칙. 튀김 대신 굽기, 볶음 대신 찜 같은 조리법 바꾸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식사, 천천히 씹기 같은 작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갈만 덜어내고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것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